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한 이 순간의 인연처럼 의미 있는 인연이 되고 싶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고 시절에 이런 시 한번 함께 읊어봤는데, 자, 여기 우리 선생님 너무 감수성 풍부하신 선생님 저는 알고 있었지만 눈물이 나고 있으십니다.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주창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 공감 철학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있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사회,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자, 저는 인문학자로서 한편의 시로 감동을 드리고 한편의 운명학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함께 열고 싶어하는 그런 인문철학자 윤조 강재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지식 나눔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정말 원 없이 후회 없이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 섰습니다. 오행만 알아도, 오늘 가르쳐드린 이 오행만 줄줄줄 돌릴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게 이해가 되고 내 운명이 쉽게 접근이 됩니다. 사주는 음양오행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음양오행은. 자, 그거를 더 간단하게 풀지 않고 좀 더 확장해서 풀면 그게 다시 십간론이 되고 십이지지론이 되고, 그게 다시 또 식신상관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자, 60갑자를 풀어서 또 놓은 그런 십성론이 되고, 그걸 또 육친론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바로 육친론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 갔으면 와, 사주의 70%는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에 다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 오행의 기초, 우리가 지금 초보들만 있으신 거라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공부하셨어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이것저것 듣다 보셨죠, 그죠? 근데 머릿속엔 많이 아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주춧돌을 잘 놓고 디딤돌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은 알고 계시지만 그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걸 정리해 주는 시간으로 오늘 오행의 시간은 오행의 총정리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총정리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3개월째는 자, 육친론의 꽃이라고 하는 십성론, 그래서 3개월을 절대 넘기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육친론, 십성론의 기본을 배우고 4개월째는 그 십성론을 이렇게 펼쳐서 다각도로 해석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저는 기초반이지만 기초만 가르쳐드리면 굉장히 목이 말라요. 여러분들 피아노 배워보셨죠? 피아노 학원 갔을 때 맨날 도레 도 이거 많이 쳐봤어요. 한 달 내내 그거 치래요. 정말 화가 나서 때려치고 싶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저는
모차르트의 그 명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들려드리고 그걸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갑자을축 병일정묘 다 외우고 왔다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남의 사주를 딱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공부 잘 못하던 아이들도 혹시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면 그게 자기 것이 돼요. 체득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갈게요.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강의 목차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늘의 강의 목차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오행과 신체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행과 색상에 대한 걸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 오행과 색상만 알아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오행과 냄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오행과 미각,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오행과 천간의 배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행과 지지의 배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행과 방향, 동서남북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행과 기 부분이요. 시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이 모든 수업이 여러분들이 따로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꺼번에 쫙 연결해 보면 결국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 요거 뒤돌려 볼게요. 선생님 같이 한 번만 소리내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 그럼 내 일주와 관련해서 내가 생해주는 것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목국토, 화극금이 빠졌었네요. 자, 화극금, 토국수, 금극목, 수극화. 이런 관계도를 아시면 돼요.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사실 자, 제가 만약에 화의 기질을 가진 엄마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자식이 금의 기질을 가진 자식이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선점을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자식이 화의 기질을 가진 자식이에요. 내 딸이. 그런데 엄마가 금의 성질을 가진 엄마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엄마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자식 앞에서 항상 약간의 기가 죽는 느낌? 자, 오행만으로도 이러한데 그게 뭐 정인이냐 식신이냐 여기까지 가면 계보까지 가면 얼마나 더 정확해지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또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목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선생님 혹시 일간이 뭐예요, 선생님? 일간이? 을목이에요? 와, 자, 을목일간의 사람과 간목일간의 사람은 어떻게 관상이 달라지는지 벌써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일간이 뭐게요? 간목이요. 아, 맞습니다. 자, 간목일간의 얼굴과 을목일간의 얼굴의 관상이 저렇게 다르십니다. 간목일간 한번 한자 써보세요. 딱 우리 저기 서 대표님처럼 생겼죠? 간목 보여요? 아, 쓰실 줄 아세요? 자, 그에 비해서 을목일간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을목일간, 을목이 이렇게 가늘게 생겼죠? 새처럼. 이렇게 생겼어. 우리 선생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얘기하면 물찬제비? 아, 표현이 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성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린 풀꽃 같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린 풀꽃 같은, 그런데 그 속에서 들어가 보면 완전한 튼튼한 잡초 같은 이런 기질도 있는
자, 두 가지 성정을 갖게 돼요. 간목의 남자들은 오로지 저 높은 산 위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직한 소나무로 뿌리만 있다면 잘 받쳐서 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목의 기질이에요. 그게 저 간목의 기질, 을목의 기질, 목이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부인이 내가 목이 없는 상태인데 목이 없는 상태예요. 별로 약한 상태인데 부인이 토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게 본인에게는 목극토 해주고 싶어하는 재성이에요. 근데 목극토를 해주고 싶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 토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토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목극토의 관계, 부부관계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오행만 간단히 알아도 아, 나에게 어떤 기질의 사람이 맞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맹점이 있어요. 사주학을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사주학을 잘못 배우면요. 맨날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쟤가 나를 극하러 오나 봐. 내가 쟤를 극할 수 있는데 없나 봐. 자, 얘랑 나랑 잘 안 맞나 봐. 맨날 이런 근심 걱정 속에서 살게 돼요. 참 이거는 사주를 정말 1 더하기 1만 배우면 1에 2니까 나는 2가 답이 아닌데 나한테 안 좋은 숫자인데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이치를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목도 목 나름이고 토도 토 나름이고 이렇게 다 변화되는 무쌍한 걸 다 보셔야만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에 자기 운명에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대운에 달라져요. 내가 목이 없었지만 나에게 목을 생해주는 자 수생목이라던가 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달라져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10년 전엔 되게 좋았는데 10년 후에는 갑자기 원수가 돼요. 이런 경우도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느 영화 제목이죠. 그분의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지금 틀렸던 게 10년 후 대운이 바뀌면서 또 분명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다시 또 맞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이런 사주를 얘기해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주 일면만 보고 자칫 오판하시면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상생과 상극을 보셨으면 이제 목의 원초적인 기질, 목이 가진 원초적인 기질을 보실게요. 잠깐만 요거 좀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제가 안 보여서. 자, 목은요 원초적인 기질상 어떤 걸 갖냐면요 곡직이라고 합니다. 구불곡, 직선직 이런 뜻이에요. 자, 나무가 곧게 뻗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도 되나요? 휘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굽고 휘는 성질. 그래서 사주에 목만 잔뜩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목이 4개예요. 자, 다른 거 오행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특수격이라면 이런 곡직격으로서 아주 좋은 성과를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염상이라고 해요. 화의 기질은 염상인데요. 염상은 무엇을 뜻하냐면 불꽃 염자예요. 자, 불꽃은요 아래로 이렇게 숨나요? 위로 치 올리나요? 이렇게 위로 치 올라가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화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막 이렇게 발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분출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숨길 줄 몰라요. 그리고 화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쫙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누군가 거짓말해요.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요. 화의 기질 가진 사람들. 그렇고요. 자, 토는 가색격이라 해요. 심을까 거둘색이라고 해요. 심고 거두는 성질, 토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가색격이라고 해서
그 격을 갖춘 사람들은 굉장히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게 많은데요. 선생님들 사주에 혹시 진술충미라는 고지가 있을 수 있죠. 한번 보세요. 그 시기가 오면 뭐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재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성이면요, 재고라고 하는데요. 재성 속에, 그 고장 속에 뭔가 돈을 자꾸 감춰놓는 거예요. 그때 저축하는 능력 짱 좋아집니다. 근데 자, 토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인색할 때도 있어요. 다 가둬놓고 내놓지 않아요. 그런 성향도 있고요. 또 가색격은 또 따로 설명해주고, 여기는 자, 금은요, 종혁격이라고 해요. 딸을 종자에 혁명형자 있죠. 혁명. 그래서 종혁격을 가진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왜 4.19 이런 것도 경자년 이럴 때, 4.19 아니고 혁명 맞나? 4.19 맞죠? 경자년 맞습니다. 경자년에 일어났고요. 경인년이라고 해서 우리 1910년에 경술국치, 경술국치가 경술년에 일어났겠네요. 자, 그런 경우도 모두 다 혁명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경금년인데요.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경자년이죠. 경자년. 그래서 변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경자년과 신축년이 같이 가요. 기운이.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어찌됐든 국가적으로도 자, 코로나가 지금 대신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 민족의 뿌리가 워낙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다 이겨내고 제일 먼저 지금 코로나도 이겨낸 민족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종혁격. 그런데 혹시 사주에 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혹시 있나 봐주세요. 자기 사주에 금이 많다. 이런 분들은요, 목소리가 어떠냐면요, 꽥꽥 이렇게 소리가 나요. 목의 성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목이 중후한 소리가 납니다. 버들피리 소리가 날 때도 있고요. 퉁소 같은 거 있죠. 대나무 소리 있죠. 대나무 소리에서 우우 이렇게 울리게 되잖아요. 목의 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금의 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 영상 듣다 보면 약간 이렇게 머리가 길고 할아버지 진정 스승님이란 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의 소리가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목의 성질을 가진 분들은 자은 스승님이라고 또 그렇게 광해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러이러합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말하시면서 이러는데, 그럼 누가 좋고 누가 나쁘냐? 그건 아니고요. 금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완전 빡빡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종혁격, 나를 따르라, 따를 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따지면 아버지 같은 성정, 자, 목은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성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금과 뭐 예를 들어서 간목만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매마저도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종혁격, 그 다음에 윤학격으로 가볼게요. 수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자, 이게 맑을 윤자가 되겠네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맑은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그런데 그 반면 강물을 오래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래서 강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주에 수가 넘치는 사람들도 안 되고요. 수가 너무 모자라는 사람들도 안 돼요. 수가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수가 너무 넘치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아름다운 강물가에 살고 싶다면, 물가에 살고 싶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위험한 일이 있지 않을 만큼만 그 정도 거리에 사시는 게 중요해요.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풍수상으로 그런 자, 물길이 자기를 쫙 치고 오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물길이 나를 이렇게 다가오는 물길 있죠. 나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는 되게 좋은 풍수인데요. 내 집을 물길이 저기서 쫙 내려오는 물길 있죠. 그걸 받으면 안 돼요. 특히 수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거기까지 오버해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고요. 속이 깊다 보니까 개수일간의 여자 가장 10천간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딱 왔을 때 그 마무리 짓는 게 바로 개수거든요. 개수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 너무 자기 희생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와 간목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자, 간목은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죠. 자, 뭔가 졸업을 했어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자년에 굉장히 중요한 갑년이 있었을 거예요.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년이 왔어요. 자, 지금쯤 되면 경자년이 왔을 때는 우리가 많은 걸 거두어드리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맞죠? 자, 대통령도 갑오년부터 그 대통령직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고, 그때 대통령이 되셨고, 지금 성과를 그나마 얻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갑오년에 무엇인가 준비했나 보세요. 갑오년에 무엇인가 충분히 준비했다면 지금쯤 남들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할 때 지금 좀 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게 확실하게 느끼는 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큼은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행복한 분들도 또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 차비 없으면 여기 못 왔죠? 건강하지 않으면 못 왔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해 왔던 그런 모든 것이 있을 거고, 지금 경자년에 뭔가, 자, 여기서 중요해요. 금은 뭐라 했죠? 종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큰 변화를 겪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도, 자, 명예보다는 돈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 여태까지 돈 열심히 벌었으면 이제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사주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사주에 감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목, 화, 토, 금, 수, 요거에 따라 감정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자, 파랑은 무슨 색이었죠? 목의 색깔이었어요. 파랑은 목의 색깔이었는데요. 파랑은 불을 호자라고 하는 그런 야,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야, 이렇게 소리쳐서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속에 분노가 있을 때는 이러기도 합니다. 이야,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한 감정과 불을 호의 감정이 있고, 자, 빨간색, 우리가 뭐죠? 이게 화의 기운이죠. 그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쁠 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별로 안 웃긴데도 잘 웃어주시는 분들, 나 그런 분들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화의 기질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노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토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자, 노래 가자를 씁니다. 그리고 생각 사자를 씁니다. 생각하고 노래 부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를 상징하는 게 우리 오행의 국가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토, 중국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만디 들어보셨죠? 만만디예요. 만만디를 하고 싶어 해요, 실제.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하고, 그런데 똥고집도 있고 이렇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중립을 되게 잘 지키고 싶어 하고, 자, 그리고 하양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금의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색깔을 다 보실 수 있죠. 자, 슬플 애자를 가지고도 있고요. 우자를, 근심 우자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근심도 많고요. 이렇게 슬픔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경금, 신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 검정, 수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음과 불안이라는, 이거 한자로 안 고쳤네요. 신음과 불안이라고 하는 한자의 키워드를 갖습니다. 수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고민이 너무 깊다 보니까 불안한 심리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개수일간의 여자들을 만나면요, 주변에 있으면요, 토닥토닥 안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자식이나 남편이 개수이거나 임수이거나 이런 분들을 대할 때랑 병화이거나 정화이거나 이런 분들을 대할 때랑 심리적으로 다르게 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옛날 어른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 80세 되셨어요. 그 스승님이. 그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자,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들, 자 어떻게 우나 한번 보세요. 요즘은 장례식장 가서 잘 안 울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치를 다 아니까. 그죠? 아, 저분이 이제 인생을 다 잘 살고 또 다른 세상에 가서 더 좋게 되려고 간 거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내 엄마 돌아가셨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안 슬픈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이 모계일주 사람들은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계속 아버지만 부르고 옵니다. 그런데 자, 빨강색 왜 화해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오냐면, 화해기질 사람들은 별로 울지를 않는 거죠. 그냥 기쁘게 그래, 아 우리 아버지 극락원생 하셨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남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토해기질 사람들은 노래 부르듯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가셨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에 비해서 화해기질 가진 사람들 한 번만 더 얘기해드리면, 자 너무 명랑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나에게 참 이런 것도 잘해줬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는 참, 이러면서 수다를 또 떱니다. 이렇게 수다 따면서 가고, 자 금해기질 사람들은 흐느낍니다. 아버지 슬프고 애달프고 이러면서 흐느끼면서 옵니다. 그러면 또 수해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흐느끼지도 못합니다. 가슴속에 막 끙끙 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자 오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안 울어 별로. 아니요, 이렇게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정말 엄마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세요? 부모님이? 세상에, 나는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자, 제가 금해기질을 가졌어요. 얼마나 아버지 시신을 만지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아. 거기서 하룻밤도 아마 잠을 못 잔 것 같아. 14살인데 그렇게 슬플 애자를 가졌대잖아요. 자, 그런 기질이에요. 자, 선생님 아버님 돌아가 보셨죠? 아버지 한번 울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기질을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진짜 행복하신 분이구나. 너무너무 복되십니다. 80세 어른이 증명해 보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울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목은요, 자 요거 한 번만 써보셔도 되고요. 제 말을 꼭 기억해 보세요. 갑담을간 병소장, 정신무의 기비토, 경속대장 기비토, 맞죠? 경속대장 신속폐, 임속방광 계속신장,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승님께 배울 때 저는 이거를 그 순간 외워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외워보세요. 자, 이거 하나하나 외우지 않으면 잘 접목이 안 됩니다. 자, 목의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 쓰셨나요? 자, 간목은요, 기본적으로 오행의 간목은 우리 신체의 장기와 연결해 드릴게요. 갑담을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갑은 양목으로서 담, 우리 신체에 담 있죠. 담. 간담이 세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갑담, 을간. 을목은 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담, 을간. 그러니까 병화는 병소장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병소장, 갑담, 을간, 병소장. 병화는 소장을 의미하고, 자, 정화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정화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심무의기비토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정은 심, 무는 위장, 위. 그 다음에 무의기비토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 기토는 비장을 의미합니다. 비장. 그리고 경금은요, 경속대장 이렇게 외웁니다. 경속대장, 신속폐. 경금은 대장을 의미하고 신금은 폐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임속방광, 계속신장. 자, 그래서 임수를 가진 사람들은 방광을 의미하고 계수를 가진 사람들은 신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간목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간담이 셉니다. 그래서 왜 간이 좀 부었다 해야 되나? 이렇게 간분 사람들은 겁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간목의 사람들이 그래도 갑이 잘 이루어지고 을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겁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부럽죠. 저도 그거 부럽습니다. 그리고 화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형충파해를 겪지 않고요. 그게 극한을 받지 않았다면 심장이 강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수국화로 다 깨져요. 자기 사주가 수국화로 다 깨지면요, 개화가 하나, 정화 하나예요. 살아남기 어렵죠. 심장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심장병이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 어쩌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을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또 찾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토를 가진 사람들은요, 위장과 비장이 좋아요. 그래서 비위가 좋은 사람들 가끔은 되게 뻔뻔하죠. 토를 가진 사람들, 왜 중국 사람들 말하는데요, 중국 놈 빤스를 입었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되게 잘해요. 토를 가진 위장과 비장이 강해가지고 변죽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변죽이 좋다. 되게 성격 좋은 거죠.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냥 다 살아나올 수,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 사람들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위장과 비장이 좋은 사람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토가 4개예요. 자, 토가 4개인데 대운에서 또 경술운이 왔고, 또 그러면 토생금이 됐잖아요. 또 화생토가 왔는데 병술연을 맞은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요, 실제 사례예요. 위암에 걸렸어요. 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러면 본인의 사주에 그거만 알아도 그분이 미리 뭘 먹으면 좋을지 알 수 있죠. 정말 내 사주에 어떤 것만 알아도 이렇게 또 찾아가 볼게요. 자, 경금을 가진 사람들은 대장과 폐장이 좋아요.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을 가진 사람들은요, 왜 그거 뭐지, 변비 이런 거 잘 안 걸려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경금인데 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주에. 온통 지지가 다 불바다야. 화야, 화극금을 이루어요. 이 화극금을 이루는 그 시기에요, 어떻게 되냐면 치질 수술을 하게 돼요. 왜냐면 아까 대장이 좋다 했잖아요. 대장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치질 수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대장이 녹아버리는 시기는 대장암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속대장, 신속폐. 근데 대장과 폐장은 희한하게 같은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폐장이 나쁘면 어디가 안 좋냐면요. 코 비위, 여기 있죠. 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축농증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것도 다 일맥상통 연결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가 안 좋은 사람들, 수의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신장과 방광이 안 좋아요. 수가 상징하는 게 신장과 방광이에요. 그럼 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신장이 좋은 사람들은요, 수가 아주 잘 짜여진 사람들. 내 사주에 수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필시 신장과 방광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왔을 때 방광염에 자주 걸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백발백중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가 다 고갈돼 있어요. 어떻게? 토국수로. 그죠? 또 수국화로. 다 고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생목으로 다 자기는 빨려주고 하나밖에 없는 수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시기에, 그것도 그 해에, 그러면 경자년이에요, 지금은. 경자년에는 비뇨기과가 경자년이 수가 많이 왔잖아요. 수가 없는 사람들에겐 수가 와서 조화로워졌겠죠. 근데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가 넘치게 온 해니까, 특히 그 시기에 중년의 여성들은 그 비뇨기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연약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서 지난달엔 못 오시고 이번 달에 오셨습니다. 이따가 인사할 기회 드릴게요. 자, 그렇게 작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행의 상극 상생도로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죠.